서울의 분양가 상한제에는 그냥 다 관심 가져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변보다 월등히 쌉니다. 네, 얼마나 싼데 그러냐. 대략 한 33%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 겁니다. 아니, 분양가가 마포보다 송파가 싸면 그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안전마진이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당첨되면 로또니까 평당 1억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실 쪽에 청약 대여 중에 하나죠. 네, 2024년 상반기에 분양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네, 엄청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잠실 진주 아파트 아세요? 진주 아파트? 제가 옛날 이미지를 막 찾아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네, 네이버에서 뭐 이데일리 뉴스에서 갖고 온 건데 요렇게 생긴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건축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멋있게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좀 이게 좀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이거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나요? 스카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정자동 쪽에 오피스텔 뭐 그 이름 뭐였지? 네, 타임 브릿지 요쪽에 그게 있으면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타임 브릿지인데 정자동에 이거 보고 와 되게 신기하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이게 좀 일반화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게 요즘에 인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브릿지 스타일인데 우리가 그 보는 브릿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런 게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에다 커뮤니티 시설 넣고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 만드는 게 좀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실 진주 아파트 네, 입지 분석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파트는 입지가 생명이니까 네, 보시면 여기입니다. 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5년 6월 예정이었는데 이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네, 좀 슬픈 일이 좀 많거든요. 네, 이따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완전 역세권이죠. 초역세권 8호선 몽천토성역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이랑 지하철역이랑 이제 연결 통로가 생길 거예요. 이 연결 통로가 있으면 뭐 장점이 너무 많죠. 일단 비가 오는 날에도 지하철을 편안하게 타고 갈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실역, 뭐 잠실역 주변에 인프라가 다 몰려 있죠, 사실. 네, 요 주변에 뭐 롯데월드도 있고, 뭐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속초노수도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바로 옆에는 또 올림픽공원도 있고 이쪽에는 한강도 있고 그냥 뭐 입지로는 여기를 이길 만한 데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는 그냥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환상적인 입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의 단점은 이 잠실초등학교가 이제 배정이 되는데 여기 길 하나 건너야 되는 거? 요게 좀 최대 단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호선이 되게 인기가 많은 노선이잖아요. 9호선 바로 옆이죠. 네. 9호선도 뭐 되게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5분 걸리려나? 여기도 한 5분이면 가고 여기는 그냥 딱 붙어있고 빵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도 뭐 한 10분 안 걸립니다. 어쨌든 되게 가까워요. 2호선, 8호선, 9호선 다 각답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실은 뭐 그냥 좋으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잠실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잠실초등학교 여기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네, 학군을 누르시고 초등학교 누르면은 어디까지 배정되는지가 다 나와요. 파크리오에서 2단지 일부 그리고 3단지 학생들이 여기로 배정이 되거든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거리상으로는 되게 가까운데 요게 꽤 큰 길이에요. 4차선 도로인데 요거를 건너가야 된다. 네, 이게 좀 단점이죠. 근데 좀 생활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파크리오나 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나 생활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이 잠실초등학교에 다 모이게 되니까 이런 학교는 좀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불안하죠.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육교 같은 거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만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육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여기 뭐 조합원이나 임원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육교를 하나 만들자고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교를 만든다면 이 정문이 어디지? 하여튼 정문 앞쪽에 뭐 이렇게 육교를 하나 만들면 여러모로 정말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 좋은데 초등학교 가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럼 육교를 넣으면 그것도 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 블럭 안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좀 다 없어요. 네,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고등학교는 잠실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편인 것 같고, 네, 잠실고등학교는 뭐 괜찮은 학교입니다. 송파 쪽이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학교가 좀 부재하다. 네,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되게 가깝잖아요. 학원은 대치동으로 라이드가 가능한데 대치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휘문고 가면 괜찮긴 합니다. 휘문고는 뭐 지원해서 가면 되니까, 네, 광역단위 자사고라서 휘문고 다니기는 괜찮아요. 네, 뭐 송파에도 물론 괜찮은 학교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8학군에 비하면 퍼포먼스가 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는 방위중학교를 다니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이 아무래도 좀 먹자골목 많고 뭐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가는 요 길이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요렇게 해서 방위중학교를 가게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상업지역이라 가지고 유흥상권이 좀 많거든요. 술집도 좀 많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다 좋은데 유일하게 단점을 하나만 딱 꼽아봐라 하면은 학교가 없다. 네, 요게 좀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모든 공원이 다 있고 뭐 지하철역 다 있고 위치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학교가 단지 내에 없다는 것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정도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애들이 뭐 알아서 잘 다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엄마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육교 하나만 놔주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공원이 우리 집 앞마당이에요. 저 정말 금방 가거든요. 여기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여기 평화의 문 있죠. 네, 평화의 문 바로 나와요. 여기 펜스 쳐 있는 데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바로, 네, 평화의 문 나오고 올림픽공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서울에 있는 공원 중에서 그냥 공원이요. 뭐 이렇게 산 이런 데 말고 그냥 공원 중에서는 올림픽공원이 좀 제일 잘 만들어진 공원이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강 뭐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냥 그 인공적으로 조성한 공원 중에는 올림픽공원이 좀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한강이랑도 멀지 않잖아요. 한강도 뭐 이쪽으로 가면은 금방 가니까 뭐 여러모로 공원 접근성이나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석촌호수도 가깝고 뭐 롯데월드도 가깝고 그냥 뭐 다 가깝습니다. 위치가 깡패죠. 그리고 학원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이에요. 앞으로 뭐 2670세대의 새 아파트가 생길 예정이고요. 이 가까운 데 학원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잠실 쪽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방이역 쪽에 뭐 이렇게 있죠. 뭐 둘 다 걸어갈 만은 해요. 근데 방이역은 아마도 걸어 다닐만 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약간 애매해요. 한 20분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학원가가 약간 요쪽으로 있어요. 삼전역 앞에 이쪽에 좀 많거든요. 여기까지는 걸어가긴 좀 멀 것 같습니다. 걸어가면은 한 40분 걸리잖아요. 그럼 어차피 차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차를 탈 거면 제 생각에는 여기를 안 다니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가 음마아파트 사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까지 오나 어차피 차 타고 가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10분 걸리고 여기까지 뭐 한 20분 걸린다. 그럼 제 생각엔 여기로 다닐 것 같거든요. 네, 학원가의 규모나 실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네, 다니는 학생들 실력 말하는 거예요. 요쪽이 더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 타고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 지금 뭐 하나도 안 막히니까 차 안 막히면 한 12분 정도? 근데 뭐 보통 애들이 학원 다닐 시간에 안 막힐 리가 없죠. 네, 한 20분 정도, 많이 막히면 한 30분 정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는 좀 단점이
좀 라이드를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여기까지 라이드해서라도 다닐 것 같고요. 그냥 보통의 학생들은 그냥 방위역 주변으로 네, 요쪽으로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걸어 다니는 게 좀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욕심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끼리 좀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네들은 아마 대치동 라이드를 어머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트야 뭐 잠실역 주변에 마트들이 많잖아요.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뭐 장보거나 하는 데는 충분히 쾌적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가면 가락시장도 가깝고 차 타고 안 막히면 한 10분 정도? 네, 요쪽은 그렇게 엄청 막히진 않아요. 네, 대치동 가는 것보단 좀 덜 막혀가지고 그래도 여기도 뭐 한 20분 이내면 가니까 여기 뭐 가끔 가다가 뭐 회 뜨거나 할 때 네, 좋죠. 여러모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스트코는 아마 미사 쪽에 코스트코를 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트코 갈 일 있으면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코스트코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보는 데는 여러모로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역 지하에 여기 뭐 롯데백화점도 있잖아요. 네, 롯데백화점 지하에 뭐 가판대도 많이 있고 쇼핑하거나 장 보는 데에는 너무 쾌적한 입지 환경을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가 재건축한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네,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뭐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재건축을 할 텐데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엄청나죠?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03년이에요. 2003년. 진짜 오래됐죠. 네, 여기 뭐 무사히 조합 설립된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착공이 됐죠. 한 2년 전에 착공이 됐는데 착공되면 보통 바로 이렇게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될 것 같았는데 불사 진짜 사연이 정말 많은 동네죠. 네, 뉴스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런 게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무려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대거 막 계속 출토가 되니까 그냥 묻어버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한 1년을 그냥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뭐 1년 허비만 했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2주 한 다음이니까 물론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돈이 계속 들어가죠. 이자 비용이. 이것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더 안타까운 소식은 그 사이에 건축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 전에는 원래 공사비를 한 평당 660만 원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사비, 자재비와 인건비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죠. 한 40% 오른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했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조합의 부담이 커졌죠. 가구당 한 1, 2억 정도 분담금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분양가를 올리면 그게 다 이렇게 충족이 가능한데 여기는 송파구다 보니까 분상제 지역이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래서 조합의 부담이 사실 좀 많이 커졌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21년도에 착공을 했지만 분양은 3년이나 늦어졌네요. 24년 4월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이쯤에 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죠. 네, 4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때쯤 분양을 하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시고 임장도 좀 미리 다녀오시고 타입도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보고서 청약 전략도 미리 좀 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이 많았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흘러서 네, 분양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4년 4월에 일반 분양을 할 것 같고요. 이거 월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입주는 25년 예상하는데 제 생각에는 25년 말 아니면 26년 한 요 정도 입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년은 이래저래 입주가 참 많은 해예요. 그죠? 25년. 25년이 내 집 마련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세나 월세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저도 강남 쪽에 한번 살아볼까 싶기도 하고. 둔촌주공도 아마 이쯤에 입주할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진짜 대형 입주가 맞물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입주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조합원들에겐 아픔이 될 수도 있겠죠. 단지 배치도는 네,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되게 대단지죠. 네, 무려 2678가구입니다. 네, 엄청난 규모죠. 여기는 올림픽공원, 네, 이쪽으로 위로 가면 파크리오 지나서 한강 쪽으로 가고, 네, 저쪽에는 잠실역. 진짜 위치 정말 짱이지 않습니까? 이런데 정말 나중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아직 커뮤니티 이야기가 없는데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하고 사우나만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있지 않을까요? 네, 대단지구 잠실이다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세한 얘기들 좀 들려드리면 입주는 이때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좀 힘들 것 같아요. 25년 말이나 26년 중에 한 26년 돼야 입주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레미안이니까 삼성물산이고 아이파크니까 현대산업개발이겠죠.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뭐 그렇고요. 최대 35층, 네, 요맘때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35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이제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 뭐 신통기획 막 이런 거 붙는 것들,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 정도 됐고 막 한강변이고 막 이러면은 한 70층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의도도 그렇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압구정 뭐 이런 데에는 막 70층 얘기 나오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가 한 35층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678가구, 네, 요 정도면 엄청 큰 거죠. 물론 잠실에는 너무 대단지가 많아요, 사실. 그쵸? 뭐 5000세대쯤은 돼야 좀 잠실에서는 좀 대단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2600세대도 충분히 대단지죠. 그리고 여러분, 잠실의 마지막 입주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잠실의 마지막 입주? 정말 다 하나같이 오래됐거든요. 여기 있는 엘스, 리센츠, 그리고 여기 있는 파크리오, 뭐 요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에 입주했어요. 얘네들이 다 2008년식입니다. 얘가 2008년 8월, 엘스가 2008년 9월, 리센츠가 2008년 7월. 그러니까 7, 8, 9 한 달 간격으로 얘가 5600세대고요. 얘가 5500세대고 파크리오가 무려 6800세대입니다. 얘네 셋만 합쳐도 거의 2만 세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한 18,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한두 달 간격으로 3개나 입주를 한 거예요. 네, 얼마나 입주장이 무시무시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입주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레미안 아이파크가 그 오랜 공백을 깨고 한 26년, 거의 20년 만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야심찬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물만 안 나왔어도 지금쯤이면 이제 입주 내년에 하냐 뭐 내후년에 하냐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늦어졌죠. 주차 대수도 좀 찾아보니까 한 1.8대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사실 뭐 충분합니다. 한 1.9대면 아주 넉넉한데 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려 578가구입니다.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올해 2023년에 규제 4구에 분양된 게 딱 하나였어요. 문정 하나였잖아요. 문정이 몇 개 됐는지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게 몇 세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합쳐서 299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3년 전체에 요거 딱 한 단지 나왔는데 그마저도 300개도 안 되는 299개 분양되고 끝났어요. 84 하나도 없죠. 제일 큰 게 74였습니다. 이게 규제 4구에 분양된 게 요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거의 2배지 않습니까? 문정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이 299개였으니까 거의 뭐 2배죠. 그리고 84 타입이 엄청 많아요. 와, 진짜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84 타입이 무려 406세대입니다. 아니, 보통은 초소형이 엄청 많고 둔천주공 소형만 엄청 많았잖아요. 84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얘는 84가 406개입니다. 진짜 완전 많죠. 그러니까 만약에 84 타입 청약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가점제가 많잖아요. 가점제가
70%거든요. 투기과열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84 타입이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가점이 좀 높아야 돼요. 제 생각에 평면도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따 보여드릴 텐데 가점이 아마 컷은 69점 될 것 같아요. 안정권은 한 70점 이상 돼야 안정권일 것 같고, 69점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분양가. 이건 제 생각에 추정 분양가인데, 제가 그냥 뭐 뇌피셜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고 한 대략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상치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갑자기 뭐 6천만 원이 넘는다던가 아니면 뭐 4,500 이하로 나온다던가 하진 않아요. 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만 원 이내일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냥 다 관심 가져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분양가가 마포보다 송파가 싸면 그건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아주 좋으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금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나오냐, 그리고 얼마 정도 될 것 같냐, 제가 이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본 거예요. 약 평당 5,250만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게. 그럼 분양 면적이 한 19평 정도 되니까 19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억이 약간 안 되는 9억 9천만원 정도의 분양이 될 것 같고요. 5구 타입이 한 13억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메이플 자이보다는 확실히 좀 싸죠. 네, 거기는 평당 6천이었으니까.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솔직히 둘 다 당첨된다고 하면 저는 메이플 자이가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여기도 충분히 너무 좋습니다. 84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정말 가점 높은 분들은 꼭 노려보세요. 84가 강남권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400개나 나오니까 요거 놓치면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한 17억 8천만원 정도? 근데 이거는 좀 현금이 40%에서 한 50% 정도는 입주 시점에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돼야 되는 분들만 넣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계약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한 10% 정도 될 것 같고, 여기에 10%니까 한 1.78억이죠. 한 대략 한 2억 정도 네, 초반에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못해도 추가로 한 6억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잔금 내고 할 때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가 없는데 어떡하냐. 네, 그러면 조금 더 싼 거를 분양 넣으면 되죠. 네, 얘네들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점제와 추첨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5구까지죠. 60 이하는 추첨제가 더 많아요. 60%가 추첨제거든요. 근데 보통 한 74, 84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추첨제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점이 좀 낮은 분들은 현실적으로 5구 이하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규제 4구에 넣을 때 84 정도 넣으시려면 좀 가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 70점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물량이 좀 많잖아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400개가 넘으니까 84가, 그래서 한 69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69점이라고. 제 생각에 70점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 컷은. 하지만 뭐 우린 추가 합격 예비 당첨도 있으니까 그건 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69점이면은 그래도 좀 넣어볼만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9점이면 아마 당첨될 것 같고요. 43 타입이면 한 60점 초반 정도에서 당첨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건 추첨도 꽤 많으니까 그냥 일단 다 넣어보세요. 전매 제한은 한 3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실거주 풀리나 했는데 실거주가 안 풀렸어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실거주 2년 있으니까 좀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전세로 이렇게 어떻게 적당히 하면 조금 돈이 덜 들 수도 있긴 한데,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수에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게 주변 단지보다 얼마나 싸게 나오나,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안전마진을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 보기는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잠실 진주아파트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을 사는 거예요. 꽤 많이 비쌉니다. 프리미엄이 이미 붙어 있어서 84 타입을 배정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평수나 이런 거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추가 분담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3억 예상한다고 하는데 뭐 이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는 다 끝나봐야 압니다. 나중에 입주해봐야 아니까 그것까지는 뭐 확실하게 날 수 없고 그냥 대략 한 26억 5천만 원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주권이 26억 5천만 원인데 아까 84 타입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예상한다 그랬죠? 한 17억 되잖아요. 그쵸? 그럼 거의 안전마진이 한 1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당첨되면 로또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넣어보시면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입주권을 사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입주권 별로 매력을 잘 모르겠어요. 돈이 현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대안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네, 진주아파트 입주권을 투자하는 투자 권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송파구 신천동에 단지들이 좀 있죠.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네, 여기는 제외할게요. 네, 여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니까 여기는 네, 장미 1차, 2차, 3차 얘네도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잠실 르엘, 진미크라고 하죠. 진주, 미성 크로바. 그래서 미성과 크로바도 곧 있으면 분양할 거예요. 24년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24년에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 진주 미성 크로바 그래 여긴 잠실 르엘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잠실 르엘도 조만간 제가 분석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 재건축되는 단지들이라서 비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새 아파트 아니면 준신축 이런 데랑 비교해야 되니까 비교할 대상이 솔직히 말해서 파크리오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크리오랑 비교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크리오 108A, 그러니까 84A 타입을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한 23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입주권이 요 정도 가격에다가 추가 분담금 한 3억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는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얘는 2008년식이지 않습니까? 진주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6년쯤 입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무려 18년 새 거잖아요. 이거 뭐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얘보다는 확실히 비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7억 정도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7억에 분양해서 27억이 되면은 안전마진이 거의 10억이잖아요.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거의 로또라고 할 수 있죠. 자격되는 분들은 그래서 현금 좀 있으시면 제 생각에 현금이 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서. 그래야 나머지 뭐 대출받고 하고 좀 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저 현금 8억이 없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작은 거 보셔야 돼요. 59 타입이나 43 타입이나 좀 더 작은 거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평면들을 그러면 상세하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 타입 먼저 볼게요. 43 타입. 한 123개 정도 나올 것 같고 예상 분양가는 대략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평면도는 정비몽땅, 정비사업, 정보몽땅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갖고 왔어요. 평면을. 43 타입입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으로 기획이 됐었어요. 그냥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발표된 평면인데 거의 비슷하죠. 조금 더 상세하게 이미지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침실 1, 2 있죠. 방 2개 있고 화장실은 43 타입이다 보니까 공동 화장실 하나밖에 없죠. 화장실 하나에 이렇게 방 2개. 이게 10억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비쌉니다. 비싼 동네잖아요. 여기는 옆집이에요. 우리 집은 여기까지예요. 투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주방 및 식당 있고요. 거실 있고. 그래도 뭐 괜찮죠? 현관문 열면은 마통풍 되는 뭐 그런 구조네요. 침실 2개 있고.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혼자 살거나 1인 가구나 2인 가구, 1, 2인 가구에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1, 2인 가구가 한 7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43 타입이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주력 평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3 타입 한 9억 9천만 원 정도인데
가점제로 배정되는 게 49세대고요. 추첨제가 꽤 많죠. 네, 74세대입니다.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 당해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전입신고한 지 2년 이상 돼야 돼요. 제 생각에 24년 4월에 분양할 것 같으니까 최소한 못해도 22년 4월 이전에 전입신고 하신 분들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첨제 물량이 꽤 많죠. 74개. 근데 이게 진짜 많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무주택 먼저 배정하고 물론 1주택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무주택 먼저 뭐 이 중에서 거의 한 60개를 먼저 가져가고요. 여기서 또 떨어진 분들하고 1주택자 같이 경합해서 한 20개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2년 이상 된 무주택자 분들만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분들은 아마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주력 평수 중에 하나죠. 5구 타입. 강남권 5구 타입은 48개만 돼도 사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84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껴지죠. 메이플 자이는 참고로 5구 타입이 6세대 나옵니다. 6세대. 이게 제일 큰 건데 메이플 자이 제일 큰 게 5구 타입인데 6개밖에 안 나와요. 네. 이게 얼마나 혜자스러운 건지 아시겠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네, 5구 타입이 대략 한 13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얘는 6개밖에 안 나오면서 한 15억 정도? 네,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네, 요 정도면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점제로 한 20개, 추첨제로 한 30개, 네, 요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미 삼아서 이거는 가점이 제 생각에 67에서 69, 네, 60 후반대가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뇌피셜입니다. 추첨제야 뭐 이거는 경쟁률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원래 2017년에는 평면이 이렇게 기획돼 있었어요. 3베이죠.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다행히 좀 변경이 좀 됐어요. 그래서 5구 타입은 4베이로 나오게 됐습니다. A 타입 같은 경우에요. 마찬가지로 좀 상세하게 보면은 방이 3개 있고요. 그리고 이 파우더룸이랑 드레스룸이 이거 확장돼갖고 엄청 커요. 그죠? 네, 대단히 크기가 큰 것 같아요. 4베이에다가 뭐 주방도 뭐 나름 잘 빠진 것 같아요. 마통풍 구조라서 그냥 구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점. 그냥 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3베이로 나왔으면은 한 60점밖에 안 줬을 텐데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근데 제 취향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4베이로 나왔으니까 5구 타입 4베이는 요즘에는 뭐 거의 공식인 것 같아요. 오히려 4베이가 아니면 나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5구 타입 자체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5구 타입이 ABC 다 해서 일반 분양이 48개가 나오는데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저층 위주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5구 A는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5구 B랑 C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평면이 예뻐가지고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나온다 하더라도 저층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구 B타입이랑 5구 C타입도 있는데 얘네들은 뭐 사실 좀 비슷합니다. B타입부터 네, 볼게요. B타입은 네, 아무래도 타워형이죠. 네, B타입, C타입 둘이 비슷해요. 2베이죠. 네, 침실 3, 침실 2, 침실 1, 방 3개, 화장실 2개. 뭐 이거는 똑같아요. 네, 이건 안방 화장실이고 이거는 공동 화장실이고 뭐 그거는 비슷한데 그냥 뭐 보통의 경우에 요 방 2개는 남향이 아니니까 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조합원분들이 요거는 좀 덜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고층은 조합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구 B는 좀 나올 것 같다. B와 C는 뭐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고층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5구 A보다는 조금 더 높은 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당첨 가능성은 더 높겠죠. 네, 저는 보통 이런 걸 넣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5구 C타입도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B타입하고 C타입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안방 구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B타입을 보시면 네, 침실이 좀 이렇게 넓게 있고 네, 드레스룸이 구석에 있고 파우더룸이 이렇게 사이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요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C타입이 나은 것 같아요.
요건 C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요런 식으로 된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배열된 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쪽 파우더룸에서 화장실 가고 드레스룸 이쪽에 있고, 네, 요 타입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59B는 59C 타입이랑 거의 뭐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뭐 고층에 일반 분양이 나오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물량이 적어요. 59 타입 다 해도 50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좀 많진 않으니까 A 타입은 좀 적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요런 게 일반 분양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집 공고 나오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설명드릴 테니까 아직은 확실하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측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84 타입. 84 타입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둘 다 구조가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84는 그냥 A든 B든 다 좋아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층 정도는 분명히 일반 분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84 타입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꼭 넣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서울 살다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당첨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요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가점제로 한 284개 정도, 추첨제로 122개 정도,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은 제 생각에 진짜 아무리 못해도 69점 이상은 될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0점 이상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69점이신 분들도 일부는 당첨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비 당첨이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물량이 그렇게 많이 돌진 않을 것 같아요. 추첨제는 122개인데 와 진짜 이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로또가 되는 거죠. 추첨제니까. 이것도 역시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1주택도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좀 당첨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84 타입도 원래는 이렇게 3베이였어요. 뭐 방 3개고 한데 좀 후지잖아요. 이렇게 좀 별로였었는데 너무 다행히 요렇게 4베이 구조로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죠. 방 3개에다가 여기는 팬트리예요. 아마 이게 뭐 알파룸일 수도 있고 팬트리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와이프는 팬트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팬트리가 있는 게 뭐 장점이 있으니까 뭐 알파룸이랑 선택할 수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조 너무 좋죠. 네, 뭐 그냥 4베이에다가 여기 팬트리 있고 주방 싱크대도 디귿자형. 여기는 김치냉장고랑 냉장고 놓는 뭐 그런 자리고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대 위로 두 층을 쌓으면 되겠죠. 그냥 뭐 구조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런 평면에서 살고 싶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저는 이거 뭐 한 80점에서 90점? 요 정도 줄 수 있는 평면이지 않을까. 이게 84A 타입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A 타입은 이렇게 4베이 판상형이고 B 타입 같은 경우는 2베이 타워형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84B도 너무 좋아요. 84B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84B거든요. B타입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괜찮죠? 4베이에다가, 물론, 아까 A타입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뭐, 요 정도만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방이 좀 옆으로 좀 긴 스타일인데, 그래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을 해서, 방 크기도, 그러니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도, 침실 2, 3도 크기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84B도 평면 상당히 좋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84A랑 B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조합원들이 마찬가지로 다 싹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층 같은 경우에 일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네. C, D, E 타입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84C 타입이거든요. C 타입도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C 타입은 뭐 거의 뭐 5베이죠. C타입도 인기가 꽤 많아 보여요. 84타입도 평면이 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알파룸 하나가 들어가서 방도 4개죠. 네. 대신에 뭐 거실하고 주방 쪽이 약간 뭐 더 좁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디귿자 주방에다가 그냥 저는 이 평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84C거든요. 제 눈에는 네,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냥 뭐 ABC가 그냥 다 좋아요. 84D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아쉽죠. 네, 3베이에다가 침실이 여기 막고 있어서 마통풍 구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뭐 요 정도만 돼도 저는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해요. 다만 84ABC가 너무 구조가 좋은 거고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84 D타입입니다. 제 생각에 일반 분양에는 뭐 요런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84 D타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4 E타입 보여드릴게요. 얘는 84 E타입입니다. 침실이 여기 있고 알파룸이 여기 있고 침실 2, 3 이렇게 방이 4개인 알파룸 들어간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E타입이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뭐 역발상으로 네, E타입을 노리면 당첨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제 생각에 뭐 타입만 잘 고르면 얘네들은 한 67점도 당첨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점이 낮으면 네, 이런 거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뭐 몇 개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 하는 키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뭐 재미로 해보는 뇌피셜이니까 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84 ABC는 인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층은 좀 없을 것 같고 D나 E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질 테니까 가점이 낮을 때는 네, 그런 거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4가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도 일부 일반 물량에 나올 것 같아요. 단 D2가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네가 몇 세대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요거는 나중에 모집공고 나오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당첨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84 타입은 현금이 8억 이상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얼마일지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 그때 KB 시세에 따라서 대출 나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8억 이상 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필요하면 10억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 84 타입은 뭐 ABC 같은 좀 괜찮은 타입들은 제 생각에 한 69에서 한 73점 요 정도가 최저점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59 타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59A에 한 중층만 나와도 얘는 한 69점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67에서 한 69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양 물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578개.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도 약간 분산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점이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 같아요. 43 타입 같은 경우도 60점 이상 될 것 같아요. 강남권이라서 분양가가 워낙에 싸서 좀 요렇게 가점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점이 좀 낮다, 뭐 한 50점대다, 아니면 좀 40점대다, 이럴 때에는 59랑 84는 추첨제에만 노려야 되거든요. 가점이 낮으면 84는 정말 가점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추첨은 너무 적잖아요. 가점이 낮으면 43이나 59 넣으셔야 되고 59도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43 타입을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43 타입도 비싸잖아요, 사실. 43 타입이 9.9억이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먹을 거는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리센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리센츠의 27제곱미터거든요. 전용 면적 27제곱미터. 물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리센츠가 입지는 좀 더 좋아요. 하지만 얘는 08년식이잖아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2026년에 입주한다고 치면 18년 차이잖아요. 요 정도 나이 차이면 네, 입지랑 거의 쌤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평면을 좀 잘 보면 되는데 27제곱미터가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한 9억 1천만원입니다. 대략 한 9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무려 43제곱미터입니다. 뭐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한 16제곱미터가 더 크잖아요. 방도 2개고 평면이 월등히 좋죠. 네, 진짜 말 그대로 월등히 좋습니다. 요 평면 잘 보세요. 그냥 방 하나, 거실 하나, 1.5룸이라고 하나요? 뭐 요런 꼴인데 무려 18년 새 거에다가 이렇게 방 2개고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깔끔하게 있는 여기가 10억보다 낮으면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 한 12억에서 한 13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많이 되면은 한 14억이나 15억까지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3 타입이라도 나중에 되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이 처음에 청약할 때는 인기가 되게 없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먹을 게 좀 많아지는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가점이 되게 낮은 편이라면 43 타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점으로 보면은 한 65점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개수가 좀 적잖아요. 한 48개. 개수가 좀 적기 때문에 가점이 꽤 높을 것 같고, 어쩌면 69점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래 최저점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으면 한 63점? 하여튼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현금은 얼마 필요하냐? 얘네가 한 13억대 정도 되잖아요. 한 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KB 시세가 이거보단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현금이 한 5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당첨받을 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억이 없는데요. 막 한 2, 3억 정도 있는데요. 이러면 조금 마음고생 할 수도 있어요. 어찌저찌 해서 될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잔금 못 내면 와, 거기 스트레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현금이 너무 없으면 너무 강남권만 보지 마시고 경기도 상급지나 서울에 규제 4구 이외에 다른 곳을 보셔야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여기는 송파구잖아요. 네, 잠실이잖아요. 매우 좋은 곳이니까 현금이 좀 들어갑니다. 만약에 43 타입이다. 그래도 한 3, 4억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것보다 적다. 1, 2억밖에 없는데 넣는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내년 4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올라오면 그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다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메이플자이 관련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 영상 저 영상 봐도 저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 방송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을 더 담아서 더 많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거 자료 준비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또 오늘 한 3, 4시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메이플자이의 분양가가 확정됐습니다. 6,705만원입니다. 저번에 계산한 거는 보수적으로 한 평당 6천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죠. 조합에서는 6,800만원을 원했지만 그렇게 순순히 허가를 해주진 않죠. 그거보다 약간 낮은 금액이긴 한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조합원분들은 뭐 이 정도면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합의 목표는 1월 1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특공을 1월 29일 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1월 30날이 일반 분양 1순위가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메이플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삐죽삐죽 이게 솟아있는 거 이거 뭐죠? 약간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이게 아크로 리버 뷰입니다. 예, 한강뷰 나오는 데가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잠원동의 대장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각종 한신들 엄청 많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경원중학교예요. 경원중학교도 길을 건너야 되고 원천초등학교 배정되는데 원천초등학교도 이쪽에 반포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길을 건너야 돼요. 학교 가는 거는 길을 한 번씩 건너야 됩니다.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길이 하나 지나가죠. 그래서 이쪽이 1단지고요. 이쪽이 2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드론 영상 찍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쯤에 제가 현장에 가서 드론으로 주변까지 상세하게 찍어서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메이플자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살고 싶은 단지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상세하게 방송을 많이 전해드릴게요. 이제 메이플자이까지 들어오고 나면은 제가 이름 제 맘대로 붙였어요. 자이 삼형제가 갖춰집니다. 반포자이 삼형제. 이제 메이플자이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반포자이 삼형제가 완성이 됩니다. 이 반포자이 아파트가 2009년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신반포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2018년에 입주를 했고요. 근데 여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대략 한 2025년 정도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신반포 메이플자이. 근데 여러분 반포하고 신반포 차이 아세요? 반포하고 신반포 차이는 반포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반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반포는 사실상 잠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원동을 신반포라고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신반포역은 네, 반포에 있습니다. 네, 좀 웃기긴 한데 뭐 현실이 그래요. 오히려 이 반포역의 이쪽은 네, 잠원동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반포역과 신반포역이 있는데 보통의 아파트 이름에 신반포 넣은 데에는 다 잠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반포 자이아파트 당연히 잠원동이고요. 신반포 메이플자이 네, 잠원동입니다. 그리고 반포자이는 반포동이죠. 네,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자이가 이렇게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 신반포자이, 반포자이, 메이플자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좋을 것 같냐? 저는 단연코 네, 메이플자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반포자이가 반포자이보다 연식이 9살이나 어리잖아요. 거의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은 얘가 더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가 더 대단지라는 장점은 있죠. 메이플자이는 둘 다 갖췄죠. 완전 새 아파트에다가 단지 규모도 반포자이랑 비슷합니다. 얘가 3410세대 정도 되고 얘가 3307세대 뭐 요정도 되거든요. 이 뭐 3000세대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파트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둘이 나란히 있게 되죠. 얘네 둘은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게 됩니다. 메이플자이와 반포자이는 둘 다 원촌초등학교에 배정이 됩니다. 반포자이는 완전 초품하니까 뭐 그건 되게 좋은데 솔직히 이게 메이플자이에서는 횡단보도 건너올 수도 있겠지만 뭐 지하도로 오는 게 안전하긴 하겠죠. 지하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와야 돼서 초등학교 가는 게 약간 불편하다. 네, 그게 저는 메이플자이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요쪽에서 메이플자이가 요쪽은 1단지고요. 요쪽은 2단지거든요. 1단지하고 2단지 장단점이 있는데 잠원역 근처에 메이플몰이 생깁니다. 여기 상가들이 이쪽으로 생기게 돼요. 그럼 1단지에서 상가 이용하기가 되게 편해지겠죠. 그리고 1단지에서는 여기 보시면 점점점 막 되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지하도가 있거든요. 여기 통해서 한강을 나가면 되게 편한데 일로 가면은 뭐 한강을 금방 가겠죠. 2단지보다는 한강이 상대적으로 가깝다. 네, 요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3호선 잠원역이 가깝고 대신에 2단지는 뭐 7호선 반포역 쪽이 가깝고 요쪽에 제가 좋아하는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자이안센터, 네, 커뮤니티 센터죠. 커뮤니티 센터가 여기에 수영장이랑 다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물론 이쪽에도 커뮤니티가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은 뭐 둘 다 놀 순 없으니까 2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물론 아무데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뭐 저는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단지가 네, 조금 더 좋아요. 네, 전 수영장하고 사우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2단지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둘 다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 단지 사이에 요쪽으로 네, 길이 있어요. 뭐 지금은 잔뜩 펜스 쳐 있는데 이쪽에 펜스 있고 저쪽에 펜스 있고 요쪽이 2단지인 것 같고요. 요쪽이 1단지인 것 같은데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아, 요거는 조금 뭐 좀 덜 좋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점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포자이는 이렇게 큰 단지가 깔끔하게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쵸? 반포자이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반포자이는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되긴 했지만 한 14년, 15년 뭐 그 정도 됐잖아요. 그래도 장점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천초등학교, 원천중학교, 여기 있는 경원중학교 학생들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학생들 실력도 되게 좋고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학구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반포 1단지라고 하죠. 반포 주공 1단지였는데 여기가 1, 2, 4주구 요쪽이 DH 클래스트인가? 네, 그런 게 들어오고 요쪽은 레미안 트리니티 원, 네, 요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반포 3주구라고 하죠. 1, 2, 4주구, 3주구 뭐 이렇게 있는데 1, 2, 4주구도 그러니까 DH 클래스트가 들어올 여기도 단지가 좀 중간에 큰 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요것도 조금 아쉽죠. 근데 여기 단지가 워낙 커서 한 방에 이렇게 되기는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뉘어 있죠. 여긴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강남권 단지들 정리를 또 한번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나중에 드론 찍어온 다음에 다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신반포자이, 메이플자이, 반포자이. 아, 이렇게 반포에 반포자이 삼형제가 좀 위용이 당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반포 2차
제 생각에 잠원동에서 요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 아마도 단연코 대장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한강변이 뭐 엄청나게 끼고 있어가지고 빨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얘가 들어오면은 그냥 대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반포 4차는 수영장 이슈가 있었어요. 수영장 이슈가 좀 걸려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신반포 4차도 앞으로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원 스포츠파크 이쪽으로 나중에 청담고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네, 메이플자이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지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저런 의미로 저는 메이플자이가 너무너무 탐이 납니다. 아주 좋은 단지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1단지예요. 보이시죠? 뭐 백몇동 써있는 거. 이쪽이 1단지고 네, 여기 중간에 이렇게 길이 통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나루터로 4길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길을 아까 2차선 도로인데 더 넓힌다고 합니다. 확장 계획이 있고, 기부 체납으로 이렇게 도로를 더 넓히는 거예요. 단지 중간으로 이렇게 길이 지나가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단지하고 2단지를 이렇게 보행로가 연결을 하는 거죠. 육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좀 많이 뛰어다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살면은 여기 거리만 해도 뭐 상당하거든요. 여기 한 바퀴만 돌아도 한 1km는 될 것 같은데 요렇게만 돌아도 단지 내에서 조깅까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여기 한신 20차랑 한신타운 아파트랑 그리고 요런 것까지도 만약에 다 수용이 됐다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또 재건축이 추진돼서 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존치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다 같이 했으면은 더 아름다운, 더 웅장한 한 4,000세대 이상의 메이플자이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건 안 됐어요. 네, 아쉽지만 이쪽에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 헬스장, 수영장, 네, 그게 다 이쪽으로 생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203, 4동 주민이 가장 부럽습니다. 그리고 자이언클럽 이쪽에도 있긴 한데 이쪽은 거의 독서실 위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1단지에 있는 독서실 위주라고 말씀드린 그곳입니다. 여기 독서실 있고 도서관 있고 어린이 도서관 있고 대부분이 뭐 오픈 스터디,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쪽에 안 갈 것 같아요. 네, 요쪽이 2단지 쪽에 제가 부러운 시설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죠. 네, 수영장 있고 사우나 있고 헬스장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요. 네, 저는 다른 데 거의 안 갈 것 같고 요런 데 위주로 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특히 막 수영장 사우나 맨날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반포자이에도 다 있어요. 반포는 대부분 재건축된 데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사우나라도 들어가 있어요. 뭐 최근에 좀 재건축된 데 중에 유명한 데가 이런 데잖아요. 아크로 리버 파크,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 반포자이 이런데 전부 다 수영장 있습니다. 네, 요 동네 워낙 부자 동네라 가지고 그냥 재건축이 되면은 수영장, 사우나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 살고 싶지만 네, 가격은 당연히 다 비쌉니다. 네, 요런 데에도 수영장과 사우나가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은 같이 알아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반포 메이플자이 분양은 2024년 1월에 예정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1월 19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9일날 특공을 할 예정이고 1월 30일날 네, 1순위 분양 예정입니다. 이 날짜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19일날 모집 공고가 나오고 나면은 제가 또 방송을 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정 분양가입니다. 평당 6,705만원입니다.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조금만 더 쌌으면 더 좋았는데 한 6,000 정도에 나왔으면 참 더 많이 좋았을 텐데 6,700만원에 나온 것도 네, 아주 좋은 가격이니까 자격이 되시면 다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6,705만원이라는 평당 분양가가 우리나라 일반 아파트 사상 최고 분양가예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원베일리가 평당 한 5,60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평당 1,000만원 이상이 더 비싸잖아요.
엄청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대단히 많이 흥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 봤을 때 일반 분양이 한 2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유난히 또 일반 분양이 별로 없었거든요. 특히나 강남권에 규제 4구에 일반 분양이 진짜 너무너무 없었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나 싶을 정도 없었거든요. 꼴랑 딱 하나였어요.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이거 딱 하나였거든요. 이것도 그냥 보통 분양하고 다르게 약간 좀 후분양이었잖아요. 얘는 입주가 되게 바쁩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입주해야 돼요. 그냥 요런 거 하나만 분양을 했었고, 이게 299세대였어요. 요거 하나 빼고는 분양한 게 아예 없었습니다. 23년에 이거 하나 분양하고 하나도 안 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겠습니까? 규제 4구. 규제 4구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싸게 분양하는 게 규제 4구인데 여기 분양이 그동안 계속 없었던 거예요. 딱 하나 나온 거죠. 23년에. 그러다가 계속 목말라 있는 상태에서 2024년 1월에 이제 메이플자이가 분양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통장들이 쏟아져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엄청난 대흥행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분상제 때문에 주변보다 월등히 쌉니다. 네, 얼마나 싼데 그러냐 같이 한번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포자이 3총사 있죠. 네, 반포자이 3총사랑만 비교해봐도 신반포 메이플자이는 6,705만원. 그리고 반포자이 제일 큰 형님이죠.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분은 2009년식이시니까 한 1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얘보다도 한 1,000만원 싸게 분양하는 거죠. 네, 얘보다 1,000만원 싸게 분양하는 거고, 하지만 저는 메이플자이가 이 금액보다는 월등히 비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보다도 비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 금액은 그럼 얼마냐? 그냥 대략 러프하게 한 평당 1억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평당 1억이 말이 되냐? 요 동네 다 평당 1억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반포 2차 1억 넘죠. 물론 얘는 재건축이라 그래요. 센트럴자이 얘도 1억 넘죠. 반포 르엘 네 얘도 1억 넘죠. 원베일리도 당연히 1억 넘죠. 그냥 요 동네에는 새 아파트고 괜찮은 단지면 평당 다 1억 넘는 그런 단지입니다. 현재 압구정은 뭐 구축이니까 그쪽을 빼고 평당가가 가장 비싼 게 반포동, 잠원동 이쪽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당 대략 러프하게 한 1억을 잡죠. 한 1억이라고 치고 6,705만원에 잡았으니까 대략 한 33%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한 겁니다. 안전마진이 이 정도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되게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지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여기 반포자이는 3,400세대 정도 되고 여기는 3,300세대입니다. 대단지가 나란히 있으면은 서로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길 건너편에 이쪽 신반포 4차도 이제 나중에 재건축이 되고 나면은 여기도 대단지가 들어오고, 그리고 신반포 2차도 대단지가 들어오고, 여기도 다 새 아파트. 이 동네 전체가 다 너무 좋아지는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메이플자이는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하철 완전 끼고 있죠. 초역세권. 3호선 초역세권, 7호선 초역세권.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요쪽 뿐만 아니라 반포동 쪽, 그 윤 대통령이 사는 데가 이 아크로비스타 여기죠. 제가 자주 가는 네, 서울중앙지법도 요쪽에 있습니다. 네, 경매 때문에 저는 여기 되게 자주 가는데, 요쪽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네, 여기 사평역 있고, 여기가 반포자입니다. 반포리치에도 뭐 대략 1억 가까이 되죠. 9,500만원 정도. 여기도 레미안 아이파크도 9,000만원 좀 넘죠. DH 반포 라클라스 여기가 한 9,500만원 정도 되고, 요쪽은 대략 한 9,500만원 정도 평당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쪽에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제 눈에는 여러모로 봐도 단지도 더 크고 메이플자이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평당 1억은 아마 입주 후에, 그러니까 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평당 1억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호선, 7호선 반포역 가까이 있고, 네, 총 세대수 이렇게 되고, 주차 대수는 세대당 1.76대. 네, 괜찮죠? 임대가 약간 있고, 네, 43과 49 타입에 일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층수는 최고 층고는 한 35층까지, 지하 4층까지 있어서 주차는 1.8대 가까이 되죠. 요 정도면 주차 트러블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분양이 몇 개 나오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162개가 나옵니다. 개수가 좀 다소 아쉽죠. 특히나 좀 제일 아쉬운 거는 5구 타입이 인기가 많은데 5구 타입이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점이 진짜 높아야겠죠. 제 생각에 가점은 대략 한 74점 정도에서 잘리지 않을까.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형만 분양하는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분양가가 워낙 착하니까, 절대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30% 이상 싸니까 자격이 되시면 다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6,705만원이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대략 추정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지 계산을 러프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금액에서 뭐 딱 이 금액은 아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한 5천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 타입 같은 경우는 한 12억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49 타입, 지난번에 평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평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49 타입이 보통은 인기 없는데 메이플 자이는 평면이 워낙에 잘 나와서 거의 사기 수준으로 잘 나왔죠. 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14억. 그러니까 가점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커트는 이따가 예상 커트도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가 되니까 얘보단 얘가 월등히 좋은데 가점이 낮으면 이걸 넣을 수밖에 없죠. 가점이 어마무시한 분들은 이걸 넣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넣어봐야지 하고 넣어보면은 여기는 아마 제 생각에 한 500대 1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 경쟁률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근거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강남권에 힐스테이트 입현한 세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공 같은 경우에 통장이 14,058개가 들어왔어요. 이거 보시면 막 생애 최초가 한 10,000개, 그리고 신혼부부가 한 4,000개 해서 한 14,000개 정도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일반 분양 1순위 당해, 서울 해당 지역, 이걸 당해라고 하거든요. 당해는 한 25,000개 정도 통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문정보다 아껴둔 통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아껴둔 통장이 메이플자이에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분들은 당연히 다 들어올 거고요. 이분들은 다 들어오고 플러스 알파가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만 개 정도 통장이 접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3만 개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대략 따져보면은 한 평균 경쟁률이 2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평균 경쟁률은 좀 의미가 없고 타입별로 경쟁률은 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상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거는 추정치 플러스 제 내피셜 약간 넣어서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메이플자이 4구 타입이랑 문정동의 5구 타입이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69점이라는 점수가 되게 의미 있는 점수거든요. 이게 4인 가족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가점 높으신 분들 중에 69점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69점이면 다 되냐? 그게 아니라 69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69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69점 밑은 물론 예비 당첨에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69점보다 좀 많이 낮으면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3 타입도 한 60점대 중반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안전마진이 많은 단지라서 33%나 싸게 분양하잖아요. 주변 단지보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5구 타입,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을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세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추첨이라 가지고 요거는 대략 한 73점은 돼야 가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빡빡해요. 거의 70점대 후반 통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60점대로는 범접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제 예상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청약 넣으실 때 그냥 고려하는 거는 그냥 본인 주관대로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돈이 얼마 필요하냐, 이게 좀 되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신반포 메이플자이의 전세가가 어느 정도 될지는 신반포자이랑 좀 가까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분상제 지역이라서 실거주 의무가 있을 텐데 얘네 입주가 좀 나중이잖아요. 그 전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건 안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세요. 12억 4천만 원이 여기 5구 타입 가격이에요. 제 생각에 메이플자이도 나중에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가를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 근데 아직은 안 돼요. 현 상태에서는 안 되는데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고 치면 내 돈이 한 4억 정도 들어가죠. 네, 이렇게 되면은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 한 11억 정도 전세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4구 타입을 한 3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초대박이 되는 거죠. 강남에 진짜 최고의 입지인데 5구 타입을 25평을 4억에 사고, 요거는 한 20평 정도 되는데 21평? 뭐 그 정도 될 텐데 그거를 3억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다고 쳤을 때, 그럼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실거주를 꼭 해야 된다고 치면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입주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양받은 건 이 가격이긴 하지만 입주할 때 KB 시세를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LTV가 한 50%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세의 50%까지 대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24억 5천만 원이죠. 그럼 24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의 반 정도, 보수적으로 한 24억 정도로 잡을게요. 24억의 반, 그럼 12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뭐 DSR이나 그런 뭐 또 민감한 문제들에 얽혀서 솔직히 12억을 다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12억을 다 대출받을 수만 있다면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죠.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12억을 대출받으면 여기에 이자가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현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자금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4구 타입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못해도 한 5, 6억 정도는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43 타입 같은 경우는 한 3, 4억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50%까지 받을 수 있긴 한데 DSR 규제랑 이자 부담 때문에 이거를 풀로 다 받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8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럼 43 타입에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실거주 의무는 한 2025년 입주니까 없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 판단 하에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리긴 했지만 새로 찍는 김에 평면도까지도 새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 타입이 A 타입과 B 타입이 있는데요. 둘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43 타입에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뭐 요 정도면은 구조 평면이 결정한다기보다는 경쟁률과 층을 좀 신경을 써서 넣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당첨이 되고 싶은데 가점이 너무 떨어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할까봐 좀
무섭다 하면 저층이 많은 데를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고층이 너무 좋다, 경쟁이 좀 있더라도 고층에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하면은 고층 나온 걸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월 19일 정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제가 방송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 타입 A, B 둘 다 분양가는 비슷할 거예요. 한 대략 12억 7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안전마진이 못해도 한 4, 5억은 될 겁니다. 가격은 되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49 타입 같은 경우는 평면이 이건 진짜 완전 사기입니다. 네,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얘가 분양가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에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충분히 한 20억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당첨되는 순간 6억을 벌고 시작하는 거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은 넣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49A 타입은 이게 너무 좋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가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59A 타입이라고 해도 너무 당연하게 그렇구나 할 정도로 평면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방 3개에다가 3베이에다가 화장실 2개, 이게 진짜 완전 사기죠. 보통의 49 타입은요 여러분, 방 2개, 화장실 하나, 요런 게 일반적이었어요. 둔촌주공도 49 타입은 그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메이플자이는 방 3개, 화장실 2개, 3베이, 진짜 이런 평면은 진짜 59 타입과 거의 유사한 엄청난 타입입니다. 이거 59 아니고 49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평면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요것도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 BCD는 다 타워형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가 제일 좋고 나쁘고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타입은 실외기실이 침실 3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쵸? 방 중간에 실외기실이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요게 좀 단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9 타입 중에서 49C가 제일 좀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첨이 되고 싶다면 49C를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49B타입은 침실 3 예쁘게 나왔죠. 49D타입도 침실 3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B랑 D는 비슷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C가 조금 못나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49A가 저는 압도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B랑 D가 그 다음 좋다고 생각하고 제일 좀 못나으니까 C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9A 타입이 일반 분양이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좋고요. 저라면 근데 가장 못난이인 저는 C를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그건 저의 경우고 여러분들의 욕구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A 타입 이것도 제 생각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평면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4베이에다가 방 3개, 화장실 2개, 뭐 그냥 너무 좋은 판상형이죠. 요건 총 6개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한두 개일 것 같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1개나 2개 정도만 59A 타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59B 타입이 5, 6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판상형이고요. 그래도 저는 이거라도 되면 충분히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점이 그래도 한 74점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4인 가족의 최고점이 69점이라고 했죠. 요거는 5인 가족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인인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시세 차익이 얼만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략 한 16.7억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 시세가 한 25억 하거든요. 대략 한 8억 정도를 안전마진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 정도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9 B타입 당첨되시는 분들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점이 너무 낮으면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추첨제로는 500대 1을 훌쩍 넘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한 1000대 1 될 것 같거든요, 사실. 1000대 1을 뚫고 당첨되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가점도 한 74점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49 C타입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43 타입. 가점이 낮은 분들은 일단 당첨되는 게 중요하니까 요런 것들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정말 상세하게 메이플자이 여기저기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1월에 제가 또
드론을 촬영해 온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론 영상을 보면서 잠원동과 반포동 일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 토박이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 살고 있지만 저는 여기 만 1세부터 신사동 살기 시작해서 여기는 진짜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상 다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29살 때까지 만으로 30살 때까지 제가 반포동에 살았었거든요. 신사동 살다가 반포동으로 이사 갔는데 제가 이 동네에 대해서 되게 잘 아니까 드론 영상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생기초 2기고요. 2주 동안 수업하고 2개월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한 2개월 관리 프로그램도 포함돼서 1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청약과 분양권 수업에서 가장 저렴한 수업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수업 시작은 1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주차 수업은 1월 3일 수요일이고요. 2주차 수업은 1월 10일 수요일날 이때부터 오픈이 됩니다. 이때 오픈이 되면 2달 동안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수강이 가능하니까 3월 말까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2기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10만원이고 기초 강의고요. 이 뒤에 앞으로 좀 장기 스터디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나중에 청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택지주구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걔네들을 오프라인으로 임장 수업도 하고 제재 관련해서 기본기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기 스터디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 스터디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별건 없지만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해야 스터디를 꾸준히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기초가 약하신 분들은 이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요. 조건이 안 되는데요. 1주차는 주로 청약 관련된 강의를 하고요. 2주차는 분양권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분양권. 저는 앞으로 분양권 시장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약과 분양권 모두 다 다루는 강의니까 이걸 다 해서 10만원에 하는 강의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 1기 분들이 만족도도 되게 높으셨어요. 지금 아직도 톡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 통해서 전해드리는 것보다 아주 디테일하게 유튜브에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투기꾼으로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끼리만 조용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나올지 그리고 얘네가 나오면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할지 사실 1주차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이 대부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예비 당첨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평형을 넣는 게 당첨 전략상 유리한지 그런 걸 상세하게 실전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아서 알려드릴 거고요. 2주차 때는 분양권과 앞으로 서울 및 경기도의 제재가 어떤 것들이 청약시장에 나오게 될지 우리는 분양권 투자를 어떤 전략을 갖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분양권으로 앞으로 좀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구글 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좌번호도 다 나와 있으니까 신청을 하고 입금 계좌가 여기 나오죠. 입금까지 완료를 하셔야 신청이 완료가 된 겁니다. 신청을 완료하면은 저희가 문자를 평일 오후 2시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입금한 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발송되니까 3시에 입금하셨다. 그럼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제발 많이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